이란에서 며칠간 장례식이 진행된 후 오늘은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행렬이 국경을 넘어 이라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에 모였고 이란 지도부와 이라크 고위 관리들도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천 명의 조문객들이 수요일 이라크의 성지 나자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국내에서는 탄압을, 해외에서는 테러를 주도한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행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어젯밤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과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의 호의를 받으며 이라크 도시로 도착했고, 이들은 이라크 총리 알리 알 자이디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국기로 감싸이고 유리 뒤에 봉인된 관은 트럭 뒤에 실려 군중 속을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복수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검은색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슬람 영웅의 순교에 대해 이슬람 공동체에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그는 이교도들과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싸웠고 그들을 굴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행렬은 이후 시아파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이맘 알리의 성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고위 성직자들이 장례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단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6일간의 국가 주체 의식의 일부입니다. 전쟁 중에 테헤란은 이라크 내 무장 시아파 민병대 네트워크, 즉 IRGC에 충성하는 대리 세력을 이용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이라크 영토에서 쿠르드 반대 세력을 추적했습니다. 최근에 취임한 이라크 총리는 미국의 지원으로 집권했지만 이제 자신이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9월 30일까지 무장 해제를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나자프에서의 의식이 끝난 후 하메네이의 시신은 신성한 도시 카르발라로 이동한 뒤 이란으로 돌아가 목요일에 그의 고향인 마슈하드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후계자이자 아들 무크타다는 3월 역할을 맡은 뒤 아직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 후세인 압두 후세인 씨와 함께합니다. i24 뉴스 영어 방송에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이 장례 행렬을 볼 때 이란이 하메네이의 관을 특히 나자프로 가져온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인가요? 여기는 시아파에게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메카와 메디나 다음으로 시아파에게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이지만 시아파 세계에서는 바티칸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적어도 8세기부터 시아파 최고 종교 권위자가 거주해온 곳입니다. 나자프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창시자인 호메이니의 사상과 그리고 당연히 하메네이 자신과도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호메이니와 하메네이 모두 나자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자프는 그의 생전에 알리 하메네이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이란인들이 하려는 것은 그가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 나자프를 포함한 모든 시아 세계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실제로 혹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원했던 것처럼 나자프를 장악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라크 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장례 행렬이 이라크를 지나갈 때 이것이 이란의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워싱턴이 없애려고 하는 바로 그 영향력 말이에요.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아파 학자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는 결코 고위 성직자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시아파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자프는 거대한 묘지이기도 하죠. 그곳은 모든 시아파 신자들이 묻히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유럽에서까지도 시신을 보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자프는 종교의 상징으로서 시아파의 고향입니다. 반면에 이것은 알리 하메네이의 시신이 나자프와 카르발라에 도착한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힐렐 민병대가 이라크 정부가 정한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권 전체의 힘과
최고 지도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무크타다 하메네이, 즉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목격되지도 않았습니다. 6월 28일 전쟁 이후 그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란 정권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란 정권의 지지자들조차 하메네이의 아들이 정말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혼수 상태이거나 뭔가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고 그의 음성 메시지조차 녹음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인데 심지어 오사마 빈 라덴이나 사담 후세인처럼 미국의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조차 은신처에서 음성 메시지를 공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는 우리가 본 거라곤 판지에 인쇄된 사진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누가 이란을 운영하는지 모르며 이 점은 이란인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여러 파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통치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란에서는 아야톨라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나 정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미래를 보게 될까요? 하메네이 이후에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메네이 자신도 원래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나자프 지도부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란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 지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방식은 혁명수비대, 정보기관, 비밀경찰, 기본적으로는 폭력과 공포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하메네이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 혹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정치뿐 아니라 정보기관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며 활용하는 데 얼마나 노련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통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최고 지도자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아무도 그것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개석상에 한 번도 제대로 나타난 적이 없는 이 인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후세인 압두 후세인 씨, i24 뉴스 잉글리시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